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뒤쪽에 남아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갈게요. 뒤쪽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해설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 조금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4에 인적 소방 자원 관리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법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맞나요? 그럼 다음 내용 중 소방공무원법상 임용권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제가 임용권자는 꼭 보시라 그랬죠. 1번 가보겠습니다. 소방 경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경이 아니고 어디예요? 령이죠. 령. 너무 쉽다 그지? 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령, 중감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은 청장이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대통령은 임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죠. 소방 경 이하의 소방 공무원은 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여러분들 6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 여러분들 꼭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갔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최근에 간부기출에도 나왔었고, 두 번째 용어의 정의로 옳게 설명된 것은 임용이란, 전보란, 그죠? 쭉 갔을 때 자, 임용에 대한 정의 이게 다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자, 여기 왜 틀렸을까요? 전보에 대한 정의인데 소방공무원의 같은 계급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 지역을 달리하는 임용이다라고 했는데 근무 지역이 아니죠. 잘 보셔야 돼. 강임이란 서로 다른 직무 내에서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서로 다른이 아니고 동종이죠. 동종.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그죠? 근데 강등에 따른 정직도 포함이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소방공무원을 이제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같이 보십시오. 자, 다음 3번. 소방공무원 15임용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소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야, 이거 최근에도 나왔죠. 6개월간 15. 소방위 이상은 1년. 여기 이제 간부기출 최근에 시험 문제가 나왔죠. 맞습니까? 그래서 6개월에 1년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문제로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6개월이고 1년이다. 면제 단축 가능하고요. 그죠? 15임용 정도 제가 넣어놨고요. 4번 소방공무원은 공무원법상 분류에 가보면 어떤 공무원이냐라고 제가 넣어놨죠. 그럼 우리가 특정직이냐, 정무직이냐, 별정직이냐, 일반직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특정직이죠. 근데 하나 더 이제 위쪽에 분류해 가보면 경력직이죠. 그래서 경력직이자 특정직인 거지? 그치? 경력직의 특정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의 구분에는 국가공무원, 경력직 공무원 뭐 들어가 있고, 근데 경력직 공무원에 갔을 때 특수경력직이라는 게 아래 또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경력직에 우리는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것만 잘 정리를 해주셔라. 우리는 경력직의 특정직이다라는 거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5번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1번 소방공무원, 자,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는 청해둡니다. 어디 둔다고 여러분들? 청해둬요.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에 인사위원회를 두는 게 아니고 어디에 둡니까? 시도에 두죠.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시도에도 우리가 둘 수 있습니다. 자,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한다. 이게 심의사항이에요. 심의사항. 인사위원회 심의사항.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 잘 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청해두지만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엔 시도에도 둘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조와 5조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자, 그리고 6번째, 계급 구분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도 연습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일단 정답으로 2번이 여러분들 바로 정답이 되는 거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계급장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죠? 요거 찾아라, 그림 주고 요거를 이제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으로 나열한 걸 찾아라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림만 잘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림 차이, 당연히 많은 게 높은 걸 거고, 그죠? 그리고 모양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계급 구분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 공무원법상 근속승진. 야, 근속승진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4년, 5년, 6년, 6개월. 맞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가시자고. 왜냐하면 최소한 저 정도 같은 경우,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언제도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게 간부기출에 간혹 나오다 보니까 아예 안 보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 조금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같이 보세요. 이 정도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또 뭐가 나왔었냐면 근속 승진과 승진 최저근무 연수는 공무원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계급 정년 있죠. 계급 정년은 꼭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년이 연령 정년은 몇 세요? 60세고. 맞잖아요, 여러분들. 연령 정년은 60세고. 계급 정년은 이제 감일 때 4년. 중감일 때 몇 년이에요? 중감일 때 6년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정일 때 11년이죠. 령일 때요? 그렇지. 맞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그래서 얘하고 얘를 두 개를 이제 같이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따로 물어볼 수도 있고 같이 물어보면 같이 답하면 되겠죠. 그죠? 최근에 같이 물어보는 문제가 간부기출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고 8번 다음 보기 중 선착대 업무로 옳게 짝져진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선착대는 검색구조 화점 직근의 소방용수시설 그죠? 점유 먼저 하죠. 소방용수시설 가서 점유를 하죠. 이런 인접 건물에 대한 방어 그리고 지원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후착대가 하는 거지. 후착대. 신속한 상황 보고 및 정보 제공.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기억, 니은, 미음은 다 누구의 업무다? 그렇지. 맞습니까? 누구의 업무다? 선착대의 업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착대의 업무다. 기억, 니은, 미음. 나머지는 다 후착대 업무고요. 그죠? 그래서 후착대 활동도 여기 들어가 있고 선착대 이게 예전에는 조금 나왔었는데 요즘 나오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이런 것들은 네 여러분들 충분히 많이 풀어봤죠. 우리 중징계 종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 그죠? 감봉이나 훈계는 따로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중징계 중에 뭐 파면은 뭐고 해임은 뭐고 강등은 뭐고 정직은 뭐고 우리 그런 거 있었죠. 뭐 파면은 배제 아예 그리고 5년간 공직 임용 제한 요것도 해임도 배제죠. 아예 아예 나가는 거고 3년간 공직 임용 제한 맞습니까? 강등은 한 계급 아래로 내리는 거죠. 근데 3개월간 일 못하고 보수는 전액 감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쭉쭉쭉쭉 우리 들어가 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긴 하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거기서 저 믿으시죠 여러분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나올 수는 있으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거지.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거니까 한 번 정도 체크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다음 이제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갔을 때 물적 소방자원관리와 재정적 자원관리라는 게 나오네요. 그럼 물적인 건 우리가 장비에 관련된 걸 거고 일반적으로 재정적인 건 이제 우리가 이제 돈에 관련된 거겠죠. 그죠? 그럼 물적인 자원 중 소방장비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소방장비 종류는 이거에 이게 있고 이거에 이게 있고 자 세 분류보다는 그냥 큰 대분류 있죠. 그래서 어떤 분류들이 있냐 기동, 진압, 구조, 구급, 정보통신, 측정, 보호, 보조 맞습니까? 자 이런 장비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여기에 측량 장비라는 건 없습니다. 무슨 장비가 있어요? 측정 장비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측정 장비가 있는 거죠. 장비의 종류가 아닌 것은 했을 때 측량 장비라는 게 없다. 나머지 이제 대분류 정도? 그래서 예전에 가보면 제가 물적 소방 자원관리 이론 책에 갔을 때 표를 넣어놨어요. 전부 다 장비들 종류를 전부 다 넣어놨지만 그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장비에 이런 게 있고 2번
물적 소방 자원 중 소방용수 시설. 자, 뭐 있습니까?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그죠? 우선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거죠.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세 번째, 국고보조 대상 사업 범위 차헬정 통전방.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이것도 기본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겸용이 아니고 뭐다? 전용이다. 전용. 전용 통신 설비 및 전산 설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차피 법에서 하지만 제가 왜 넣어놨냐면 또 이제 혹시 응급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응급 보시는 분들은 소방법을 안 보니까 시험을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비싼 거 그죠? 조금 비싼 거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 그랬죠. 근데 이제 전부 보조는 절대 안 되고 일부 보조만 해준다라고 했으니까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소방 기능론. 이것도 다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방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청본서는 소방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소방 지원활동의 종류에는 뭐뭐뭐에 대한 지원인데 요게 소방활동보다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소방활동은 우리가 진압, 구조, 구급 이런 거 얘기하죠. 그죠?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한 활동이고 지원활동은 그 외에 우리가 뒷받침해 주는 건데 그래서 여기가 보면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호의 활동인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라고 지원활동은. 그럼 얘는 꼭 해야 되는 거고 얘는 할 수 있다니까. 맞죠? 그러면 당연히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얘를 할 때 얘가 더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거지 지금. 맞죠 여러분들? 얘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지원활동도 중요할 수 있지만 얘가 훨씬 중요한 거. 이 세 개. 그럼 그 외에 지원활동이 어떤 게 있냐. 아래 제가 넣어놨죠. 한번 읽어보시면 돼. 법하시는 분들은 워낙 제가 많이 강조를 했던 거니까 법에서. 그죠? 정본서는 그리고 생활안전활동이라는 것도 있다 그랬죠? 근데 그건 또 하여야 한다예요. 얘 혼자 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소방지원활동이 뭐고 생활안전활동이 뭐고 요게 이제 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네, 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한 번 정도 정리를 하시고 소방신호는 학계론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경발, 해훈. 소방신호의 방법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사용할 수 있죠. 없는 게 아니고. 게시판을 철거하거나 통풍대 또는 깃발을 내리는 것으로 소방활동이 해제됐다. 소방대에 그죠? 여기가 보면 비상소집을 하는 경우는 훈련신호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로 바꿔줘야 된다. 요 내용. 요거 여러분들 외웠죠 우리? 아이 봤잖아. 여러분들 이거 우리 많이 봤잖아. 사이렌, 종, 그죠?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 넘어가 주시고 파트 10 119 구조구급법 그리고 응급의료법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119 구조구급법이나 또는 이제 응급의료법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이제 119 구조법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119 구급 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1번 119 구급상황센터에서는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업무 실시하죠. 요게 이제 업무예요. 상황관리센터에. 그리고 상황센터에서는 상담 지도 업무 실시하죠. 세 번째, 행안부 장관이 왜 나와요? 그죠? 청장은 119 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청과 본부에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상황센터에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 업무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내 업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이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누가 설치 운영하는지 제가 넣어놨고요. 그리고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 정도,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배치하는 인원은 24시간 배치를 하더라. 24시간. 그리고 이런 사람을 배치를 하더라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또 체크를 해주셔야 문제를 풀 때 풀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구조구급법이나 또는 응급구조법은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문풀책이나 이런 데서 풀어봤었죠. 그죠? 특수구조대가 아닌 것은 했을 때 수상구조대는 없었죠. 순환구조대가 있었지. 그치? 특수구조대. 제가 요 정도는 체크를 해두셔라. 요거 특수구조대 종류.
뭐 산림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죠? 수상으로도 나올 수 있고, 고속도로도 나올 수 있고, 그죠? 3번 119 구급대원 비응급 환자인 경우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술에 취한 사람 거절. 누가 봐도 거절해도 되죠.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도 이거는 해줘야죠. 그죠? 출혈이 없는, 그죠? 거절할 수 있죠. 혈압 등 생체 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거절할 수 있죠. 거절 내용. 그래서 구급 거절 내용 정도 여기가 보면 이런 것들 잘 읽어보시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갔을 때 중증도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면은 사망 또는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지연 환자 흑색. 이게 색깔과 이 상황을 잘 보시라 그래서 어떤 환자인지. 수시간 이내에 응급처치를 요한다 응급 황색. 수시간 수의로 치료해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 비응급 청색. 수분 수시간 이내 응급처치를 요구한다 긴급 적색. 그죠? 그래서 3번에 가보면 비응급의 녹색인데 지금 무슨 색이래요? 청색이래. 청색. 이 잘못된 거죠 지금. 맞나요? 이런 내용. 심볼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트리아제 분류 자체가 우리 쪽에서 나오기가 조금 힘들죠 이제는. 그래서 응급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야. 응급 특채 하시는 분들, 응급 경채 보시는 분들은 더 잘 알 거예요. 자, 업무 범위가 아닌 것은 했을 때 이 내용도 여러분들 예전에 개정된 거 제가 있다 그랬죠? 개정된 걸로 넣어놨으니까 한 번 정도 읽어보십시오. 이런 거 읽어보시고 결국 2급 구조사 범위가 아닌 것은 했을 때 1급 그냥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정답 3번. 네, 이 내용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뒤에다가 이제 계산문제 모음집을 넣어놨습니다. 자, 이 계산문제 모음집이 뭐냐면 결국 지금까지 나왔던 소방학개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계산 문제를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동영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레벨 2 모의고사 제가 준다 그랬잖아요. 그 레벨 2 모의고사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특강으로. 그래서 제가 특강을 2번을 할 건데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요 계산 문제 특강 요거 금방 하거든요. 계산 문제 특강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법규에서는 그 벌칙 있죠. 예, 벌칙에 대한 걸 제가 다시 한번 프린트를 좀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런 게 나올 것 같고 이런 게 나왔었고, 그죠?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벌칙이. 이런 게 나왔었고, 그리고 이런 게, 이런 건 꼭 보고 가셔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벌칙을 조금 특강을, 제가 준비를 좀 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셨죠? 그래서 특강은 조금 빠르게 여러분들 내가 벌칙 특강이나 또는 이런 계산 문제 특강 준비해서,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다 풀어봤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혼자 풀 수 있다. 풀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혼자 풀 수 있으면. 근데 이제 틀림없이 가다가 야, 이거는 못 풀겠는데 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이제 특강으로 한번 구성을 해서 한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좀 빠르게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특강 형식으로 해드릴 테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벨 2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이죠. 동영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는 제가 그때 그랬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 제가 주말마다 드리는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알죠? 여러분들 주말마다 드리는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 주말마다 드리는 문제 대신에 이제 레벨 2 모의고사를 드리는데 그 레벨 2 모의고사를 제가 언제부터 드리냐면 3월 첫째 주부터, 그러니까 3일절 있는 거기 있죠. 그때부터 제가 배포를 하겠습니다. 아셨죠? 3일절부터 배포를 해서 총 10번에 거쳐, 총 10번에 걸쳐서 제가, 뭐 3331 이렇게 하든가. 왜냐면 시험이 우리가 29일이잖아요. 그죠? 잠깐만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3월 29일. 그죠? 그래서 그 전주까지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소방공무원이 일정이 20, 30일 잠시만요. 왜 안 보이죠? 잠깐만. 왜 내 눈에 안 보일까요? 이게 틀림없이 내가 아까 체크를 해왔는데
그죠? 29일 맞죠? 제가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29일 아닌가? 22일이었나? 29일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3월 1일. 그리고 3월 8일. 3월 15일. 그리고 3월 22일.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배포를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얘기했을 때 요때 3회차, 요때 3회차, 요때 3회차, 요때 1회차. 됐죠? 그리고 배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셨죠? 다음 주 초에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총 10회차. 왜냐면 22일은 요때 이제 최종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22일이 요게 한 번 보는 게 아셨습니까? 그래서 요때 이제 최종 모의고사 제가 이제 드릴 거고 해설은 최대한 간단하게 그래서 이거 3회차에 대한 거, 3회차에 대한 거, 3회차에 대한 거, 1회차에 대한 거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뭐 패드에다가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를 할 거고 22일 날 요 1시간 요 동영 있죠? 요거 하나 요거 하고 제가 요 주에 이제 시험 보러 가는 주 시험 보러 가기 전주나 요때 한번 이제 마무리 특강 식으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 쪽집기 특강 같은 거 여러분들 이게 제가 꼭 하거든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작년에도 했었고 그래서 학생들이 마무리 특강 보고 가서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제가 예상을 해드릴 테니까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말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 레벨 2 모의고사를 어떻게 배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험을 볼지 주말에 좀 얘기를 해서 제말에 좀 생각을 해서 제가 일단은 우리가 배포를 할 때 3월 1일부터 해서 제가 그때 또 대체 공휴일이 껴있긴 한데 뭐 그거랑 크게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크게 상관없으니까 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배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할 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한번 준비를 좀 마무리를 좀 잘 해보자고요. 그래서 예상 문제는 일단 이런 식으로 제가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레벨 2 우리가 만약에 레벨 2다라고 해가지고 뭐 레벨 2라고 제가 해놨지만 어차피 동영이에요. 동영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조금 이제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풀었던 예상 문제 있죠. 여기서도 제가 문제를 내기도 할 거고 대신에 똑같이는 안 나고 이제 살짝 변형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낼 테니까 준비를 좀 잘 하셔서 저하고 같이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 꾸려 나가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쯤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할 거다라는 거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 제가 캘린더 보면서 같이 한번 또 얘기를 또 해보자고요. 됐죠? 그래서 소방학개론 예상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수업 들으시느라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